소비 사회에 대한 핵심적인 가정은 어떤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 생각은 동격에 듯 돈으로 행복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핵심적인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행복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이 가능했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분사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복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난했다.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최저 생계 수준에 가깝게 살아왔다. 그래서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물질적 복지의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랬어요. 이거는 가난할 때 가능한 거고요.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소득 향상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양적 향상 말고 이제 이 뒤의 내용은 질적인 향상을 찾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많은 선진국에서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의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최저 생계 수단을 넘어서 전례 없었던 풍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넘어 풍요의 시대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선진국을 디벨롭드라고 이야기하죠. 선진국은 몇 세대에 걸쳐서 견줄 수 없던, 비할 수 없었던 물질의 번영의 시대를 누려왔습니다. 명확한 이해가 생겨나고 있는데 대니아라는 이해가 생겨나고 있다고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은 여기부터 우리가 어떤 수입으로 살 때만 낮은 수입으로 살고 있었을 때만 더 많은 행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걸 뭐 빈칸이나 내용으로 출제해도 되겠지요. 근데 뒤에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부자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세계 평균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연간 13,000달러의 범위에 이르르고 있을 때 연간 소득이 얼마냐면 공세계 붙이면 되니까 1,300만 원, 한 1,5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연간 소득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버나 봐요. 여기에 이르렀었을 때 이른다면 추가적인 소득은 상대적으로 우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니까 리들이 되겠죠.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는 양적인 거고요. 뒤에는 질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개인적 자유, 의미 있는 삶, 사회적 관용과 같은 그러한 다른 요소, 이게 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요소가 훨씬 더 무엇이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행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쳐줬다. 보탬이 되었다. 비교급 강조. 선진국가에서 수입이 2배, 3배 정도 되는 것은 또는이니까 단수 처리해야죠. 어도 붙었으니까 단수인 거죠. 이렇게. 이것은 체감되어지는 행복의 증대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then이니까 비교급이에요. 어디냐면 초원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맞도록 태어났다고요. 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대동사입니다. 우리가 타고났다기보다는 대도시의 삶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기보다는 투쟁,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맞도록 태어났다라는 거죠. 생존이라고 하는 거니까 위협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평가됩니다. 좋냐 나쁘냐. 상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도피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접근을 허용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도피를 요구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게 되었다고요. 앞문장 전체다가 딛습니다.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손실에 대한 혐오, 싫어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손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혐오가 되는 거예요. 손실에 대한 혐오는 훨씬 더 당연히 크겠죠.
이익에 대한 끌림보다는 손실에 대한 혐오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생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재된 기재,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give priority to 어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어디에 우선순위를 당연히 부여했겠어요? 나쁜 소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재적 기재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빈칸으로 출제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be set up to 부정사, be set up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포식자를 감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fraction of a second니까 몇 분의 1초 만에. 그것은 비교급 강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되는 거죠. 뇌의 어떤 부위보다도 훨씬 빨라요. 동작이 더 빠르다고요. 판단보다. 그 다음 acknowledge라는 동사 앞에 주격이고 접속사 대 생략. 어떤 포식자가 얘는 포식자예요. 포식자. 여기 포식자야. 여기 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어법 굉장히 어려워요. 포식자가 우리의 눈에 목격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뇌의 부위보다 우리의 뇌가 저기 포식자 날 잡아먹을 아이가 있어. 걔가 목격되었어 라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바로 우리의 뇌가 뭔가를 감지하도록 설정되었다고요. 그럼 딱 정리해버리면 인지하기보다 감지를 먼저 한다라는 거죠. 먼저 감지한다. That's why. Y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는데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so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행동합니다.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앞서서 우리는 행동한다고. 여기가 빈칸이어도 좋습니다. Y부터 여기가 빈칸이어도 좋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로 출제될 수 있는 단어. privileged,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협은 뭐 앞에? 기회 앞에 특권이 주어진다. 위험은 우리의 좋은 상황 앞에, 나쁜 소식은 좋은 상황 앞에 특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됐죠? 특권이 주어졌다. 라고 박찬항이 이야기했습니다. 찬항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자, 이렇게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인데 어떤 성향이냐면 우리는 오버웨이트, 지나치게 중시합니다. 뭐를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요. being caught,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be caught, 처하게 될 것 같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에 중시합니다. 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중시하니까 좋은 일이기도 한 복권 당첨이 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과대평가한다.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좋은 사건이건 나쁜 사건이건 다 중시하는 거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을 다 중시하는 거니까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도 뭐 어떻게 한다?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사건도요. 이해가 됐나요? 예. 얘는 의미상의 주어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휘로 출제해도 좋겠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럴 시간 없고요. 우리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동이 없어도 된다고요. in so far as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as soon as랑 as far as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삶의 특정한 질문에 책임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요. 즉 우리는 욕구를 뭐 시킬 수 있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행동이 아니라 뭐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나돈니 버돌소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 행동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요. 뭐? 애정어린 인간으로서도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말과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것만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 두 번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전념인데 더 beautiful이니까 beautiful things, great things, good things, 복수명사들. 아름다운 것들, 위대한 것들, 좋은 것들에 우리의 전념을 통해서 즉 극장 가고
공연 보러 가고 이런 걸 통해서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마도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진부한 말로. how, 어떻게,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사역 목적격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진부한 말로 설명해 볼게. 다 건너뛰면 explain의 목적어는 바로 여기가 된다고요. 꼭 내가 설명해야 되겠니? 에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진부한 말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confined oneself to라는 수거예요. 나는 차라리 여기에 국한시켜서 이거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 국한시켜서 딱 이 얘기 하나만 할게. 다음과 같은 생각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 생각해 볼래? 데디아라고 생각해 볼래? 데디아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지금? 여기까지 생각한 거야? 너무 많이 생각했다. 자, 네가 콘서트홀에 앉아 있어서 듣고 있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그 다음 그 교향곡의 가장 좋아하는 어떤 마디가 너의 귀 속에 리사운드 울려 퍼지고 있어. 그 다음 so that 꿈은 바이 앞에 사람이니까 PP 분사. 너는 너무 음악에 감동해서 그 음악은 전율을 보내고 있어. 너의 등골 아래로. 등골이 오싹해졌어. 즉 지금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너에게 이 순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인지 아닌지 ask니까 여기 인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삶에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이 순간 삶에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너에게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봐. 누가 너한테 물었다고 이야기해보자고. 나는 확신한다. 네가 나의 말에 동의할 거라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에 네가 한 가지 대답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언명한다면 너도 동의할까? 내가 너 딱 한 가지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너 맞지?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It would go something like, 아마 뭐뭐처럼 어떤 것이 진행될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 거야? 나 진짜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It would have been,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be worse 명사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마치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가 would가 있으면 이거 if절로 바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if절로. 이렇게 if I 이런 식으로 가정법처럼 이렇게 if I had lived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라고요. 해놓고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if절로. 비록 내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대답할 거야. 연구의 과정은 종종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 사람은 왜 연구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가설을 세운다. 가설에 맞게 실험을 한다.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것은 이론이라고 증명되었다. 얼마나 합리적이요. 근데 이 사람 합리적이지 않다. 왜? 가정을 세운 것은 어떠한 이유로 세웠냐라고 하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야. 이 사람은. 이해가 된 거죠? 해볼게요. 전형적인 적용. 과학적 방법의 전형적인 적용 속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과정입니다. 연구자는 여기 나왔군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 결정적인 실험을 하고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가설을. 그리고 만약에 가설이 견디다. 입증을 견딘다면 일반화가 지지받게 된다. 일반화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이해에 대한 전진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수동태는 중간에 빈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제글을 빵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빈칸 추론을 딱 얘기해버렸단 거죠. 빈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건 바로 여기에요. 어떻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나오게 된 거냐? 나의 동료가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의 동료가 있고 그의라는 소유격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는 동료가 있고 그 동료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의 동사원형. 나는 이 순수한 질문, 왜? 라고 하는 이 순수한 질문이 탄생시키는 걸 많이 봤어.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꽤 많은 경우에 걸쳐서 연구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 연구자는 혼합해 주는 거야. 첫 번째, A와 영감이라고, 노잼. 영감과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 왜 생겨난 거야? 도대체 그런 가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야? 라는 영감과 그 만들어진 가설을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지. 결정적 실험. 가설에 대한 결정적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분석하는 거지. 기존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건 아니면 이론을 완벽하게 만들건 이 두 가지의 혼합이더라라는 거죠. 여기가 빈칸일 수도 있어. 영감하고 이렇게 해갖고 혼합. 여기에 대한 책은 많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은 없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대부분의 책은 연구 방법에 대한 책, 그리고 실험에 대한 설계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은 부분사인데 얘가 복수가 되는 거지. 동사 어디 있니? 여기 있네. 복수의 동사가 여기 있네. There are hundreds of books. 수백 권의 책이 존재해. 이 책, 대부분의 책들은 be concerned with. 합리적인 부분에만 존재를 해. 합리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야. 합리적 사고. 그래 놓고 2번 동사 fail to. 창의적인 부분은 실패했어. 창의적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같은 말인 거지. 실패했어. 하지만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떠한 진정한 연구는 노니까 어떤 진정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어떠한 새로운 통찰력도 얻어지지 않았을 거고 어떠한 새로운 이론도 정립되지는 못했었을 거야. 따라서 연구 과정이라는 게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아.